설마 너네 그동안 사돈댁 드리려고 김치 좀 담가달라 한 거니?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리 집 와서 같이 식사할 때 너네 김치를 잘 안 먹었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달라고 하더라. 순간 작은 며느리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저희 엄마가 김치가 필요하시다길래 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3년 동안 내가 먹는다며 달라고 해놓고 너네는 먹지도 않고 그걸 다 다른데 보낸 게 잘못이지? 그리고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번 꼬박꼬박 받아갔잖니? 내가 사돈댁에 김치 만들고 반찬 만들어다 주는 사람이니? 제가 먹던지 저희 엄마가 먹던지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순간에는 저희 거니까 저희 마음이죠.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고 집 한 번 초대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니 뭐 과민. 어머님,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너네 친정은 매주 가더라. 명절에도 사돈댁만 가고. 그건 제 가족이잖아요. 그럼 나는 가족 아니니? 어머니는 저한테는 남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내 마음 똑바로 알겠다. 나는 그저 김치 받아가는 이웃집이었던 거지? 아니면 손주 봐주는 무료 가사 도우미? 그 정도로 생각했겠지.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김경숙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죠. 엄마, 이번 추석에도 지수가 또 바쁘다고 하니? 근데 민서가 지난 명절에는 친정에 가서 바쁘다고 한 거였다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큰며느리 서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죄송해요. 괜찮아. 내 마누라가 친정 가는 게 당연하지. 다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까지 시댁을 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경숙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수는 결혼 초부터 미묘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경숙 씨는 새로 생긴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이처럼 가끔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 지수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회사라. 아, 그래. 바쁠 때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네?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더 뜸해졌고 얼굴 보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무 참견하는 걸까? 어느 날 경숙 씨가 큰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참으시는 것 같아요. 동서가 결혼하고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집들이도 한 번 안 했잖아요. 큰 며느리 서연이의 말에 경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수는 결혼하고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한 번도 집들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 집을 꾸미느라 바빠서, 그 다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또 그 다음에는 이사 준비 중이라서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경숙 씨가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동서 SNS 보면 친구들이랑 매일 만나고 친정 부모님이랑도 자주 여행 다니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숙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진들을. 친정 부모님과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사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연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평소와 달리 경숙 씨가 손주를 맡기려고 찾아온 작은 며느리를 불러세웠습니다. 손주 연우를 봐달라고 할 때만 반갑게 전화하는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항상 손주 맡기거나 부탁할 때만 찾아오려 하고 내가 찾아간다 하면 매번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가족 아니니? 어떻게 한 번도 집에 초대를 안 할 수가 있니?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선 안 되겠지?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수는 더욱 시댁을 멀리했고 그런 작은 며느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작은 아들 민석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요새 허리가 좀 아픈데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 되면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죄송해요, 엄마. 제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 어제는 등산 간다고 하지 않았니? 거짓말을 해도 좀 성의껏 하거라. 거짓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경숙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가기 싫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나도 너희 나이 때는 바빴어. 아니, 더 바빴지. 너네 둘 혼자 키우느라. 그래서 나도 너네가 정신없고 바쁜 거 누구보다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하지 말자. 경숙 씨의 말에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경숙 씨는 마음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큰아들 희원과 며느리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종종 들러 안부를 물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는 친정에 가는 것만큼이나 시댁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거긴 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 저희 엄마가 해달라 해서 만들었는데 어머니 거랑 같이 만들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했어. 가만히 있어봐. 나도 이번에 반찬 만든 거 있는데 가는 길에 가져가거라. 서연이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들고 올 때면 경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작은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가정의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다른 하나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경숙 씨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결정적인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경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김치 떨어졌는데? 또 담가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전 작은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경숙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음식하기 너무 귀찮아서 그러는데? 어머님이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며느리가 직장 생활 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3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김치는 물론이고 각종 밑반찬까지 마치 정기 배송이라도 하듯 받아가기만 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이 이런 상황을 눈치챈 것은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어머님, 반찬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직장 생활 하느라 바쁘다고 하니까. 한 번은 그렇게 제안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이번에는 내가 와서 같이 담그는 게 어떨까?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경숙 씨는 참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그런 이해심도 점점 바닥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김치 좀 많이 담가주세요. 어머니 김치가 특히 맛있어요. 일주일 전 통화에서 작은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내심 김치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 큰 며느리 서연이도 줄 겸 실력 좀 발휘해볼까? 그렇게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들고 작은 아들 민석이가 김치를 가지러 찾아왔죠. 민서가 내일은 시간 좀 되니?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너네 집에 한번 가볼까 했지?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해서. 저야 괜찮은데 지수가 싫어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수 성격. 한번 애기는 해볼게요. 그래도 너무하다 생각 안 하니? 5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는 게? 알겠어요. 그럼 일단 내일 오세요. 제가 알아서 애기할게요. 그렇게 5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아들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이루어진 방문이었죠. 하지만 작은 아들 집에서 곧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현관문을 여는 지수의 목소리는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 처음 와보는 거라 과일이라도 사왔다. 네, 저기 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 잠깐 연우 좀 봐주세요. 여기까지 와서 또 손주를 보라고. 잠깐만 부탁드려요.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곧 이어 손주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우리 연우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줄까? 할머니 최고. 저는요, 엄마가 해준 밥보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훨씬 맛있어요. 작은 아들 집까지 와서 또 손주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손주가 부리는 재롱의 마음이 녹아 이내 마음이 풀렸죠. 알겠어, 금방 해줄게. 그렇게 배고프다는 손주에게 음식을 해주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 주었던 김치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였죠. 며느라, 어제 내가 준 김치 다 어디 갔니? 그때 손주가 끼어들었죠.
그거 외할머니가 다 가져가셨어요. 엄마가 줬어요. 연우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경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숙 씨가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김치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너네 그동안 사돈 댁 드리려고 김치 좀 담가달라 한 거니?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은 며느리 지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경숙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리 집 와서 같이 식사할 때 너네 김치를 잘 안 먹었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달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저희 엄마가 김치가 필요하시다길래 드린 건데, 경숙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니. 뭐가 잘못됐냐고? 3년 동안 내가 먹는다며 달라고 해놓고 너네는 먹지도 않고 그걸 다 다른데 보낸 게 잘못이지?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시어머님이 담가주신 김치 맛있다고. 제 친정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작은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죠.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번 꼬박꼬박 받아갔잖니? 내가 김치 만들고 반찬 만들어다 주는 사람이니? 제가 먹던지 저희 엄마가 먹던지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순간에는 저희 거니까 저희 마음이죠. 변명도 정말 가지가지구나. 옆에 있던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열내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다음? 다음은 무슨 다음이니? 이제 김치고 반찬이고 뭐고 다 끝이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도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며느리 지수가 또다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과민 반응? 그래, 내 말대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 5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고 집 한 번 초대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니 이제는 내 정성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지는데도 과민 반응이라고. 어머님,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너네 친정은 매주 가더라. 명절에도 사돈 댁만 가고. 그게 다 바빠서 그런 거야?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가족이잖아요. 그럼 나는 가족 아니니? 어머니는 저한테는 남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수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경숙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착각했네.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다. 우리는 내게 그저 김치 받아가는 이웃집이었던 거지? 그것도 친정에 갖다 줄 김치나 받아가는? 아니면 손주 봐주는 무료 가사 도우미? 그 정도로 생각했겠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됐어. 이제 우리 서로 그만 속이자. 너희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잘 알았으니까. 그리고 민서가 너도 잘 들어. 이제 우리 서로 남처럼 지내자. 내 마누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는 경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성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 씨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기로요. 이제는 정말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해주지. 그날 이후 경숙 씨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의 김치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게 응대했고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받지 않았죠. 어머님,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건 가족한테 부탁해야지.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한마디로 끝냈을 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경숙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연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좀 바빠서요. 나도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다. 경숙 씨의 차가운 말투에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경숙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 서연은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챙겨가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아버님 기일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 큰 며느리가 있어 위안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해준다는 게 참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와 약속이 잡혔습니다. 사실 경숙 씨에게는 생전 남편이 남겨둔 조그만 빌딩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머님, 재산 정리 말씀하셨죠? 을지로 빌딩 거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경숙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은 서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앞으로 다 올려주세요. 네. 작은 아드님은요?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네요. 바로 진행시켜 드릴게요. 매달 적지 않은 임대료가 나오는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그걸 큰아들 한 명에게만 주겠다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숙 씨는 일부러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웬일이세요? 오늘 재산 관련해서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 되니? 순간 작은 아들 민석의 목소리가 한껏 들떴습니다. 아, 네. 당연히 시간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어머니, 저도 일 끝나자마자 바로 갈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빼서 말했죠.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기대감이 들렸지만 경숙 씨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마음이 편안했죠. 등기소에 도착하자 이미 큰아들 희원이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럼 시작하시죠.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변호사님 이거 서류 잘못 뽑힌 것 같은데요? 아니다, 너네 오기 전에 내가 여러 번 검토했어.
그런데 왜 형한테만? 경숙 씨는 천천히 도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왜? 이상한 게 있니? 저도 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경숙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난 너가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마누라가 그랬잖아. 남이라고? 오늘 이 얘기 해주려고 너네 불렀다. 엄마 1억이에요? 나도 생각해봤어. 내 재산은 내 진짜 가족한테 줘야겠다고. 왜? 이상한가? 민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동안 니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왔지? 김치 달라, 반찬 달라, 애 봐달라. 근데 정작 내가 아파서 병원 가자고 하면 바쁘다며? 명절에도 친정만 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일단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뭘 어쩌게? 이제 와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아들 타령이야? 경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남이니까 남처럼 대하는 거지. 왜? 서운해? 그동안 내 마음은 안 서운했을 것 같아? 어머님, 일 끝나고 온 작은 며느리 지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경숙 씨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님께서 여기까지 다 오셨네. 근데 며느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동안 며느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세요? 그건 내 김치는 친정 가져다 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밥 한 끼 한 번 산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왜 이러시냐 하시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며느님? 자기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럼 제 재산도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제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깟 김치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3년 동안 제 김치는 친정 효도용으로 쓰더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말을 싹 바꾸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경숙 씨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서류 정리도 다 됐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아, 그리고 앞으로도 김치랑 반찬은 친정어머님께 부탁하세요. 남한테 부탁하면 민망하잖아요? 등기소를 나서는 경숙 씨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민석과 지수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경숙 씨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경숙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선을 그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큰 아들 희원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로 가슴앓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니까요. 빌딩 증여가 끝난 후 작은 아들 부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경숙 씨에게는 말이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을 꿇는 작은 아들 부부였지만 경숙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기회를 달라니? 이제 와서 그러니 웃기지도 않는구나. 평소에는 남이라 하더니 갑자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경숙 씨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제 그만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어요. 당신도 빨리 와서 빌어요. 뭘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민서가 이제 그만하자. 시간 낭비야. 엄마.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경숙 씨의 냉담한 반응에 작은 아들 부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큰아들 부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형!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작은 아들 민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큰아들 희원은 놀란 듯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엄마가 주신다고 냉큼 받아먹고 있고, 양심이 있으면 반반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희원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그때 작은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욕심 부리시면 안 되죠.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큰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반반 나눌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엄마한테 진정으로 잘해. 그동안처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고 며느리라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작은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마음 돌리면 돼. 나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그게 먼저야. 이렇게 와서 따지기 전에 그동안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작은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보고 구걸하라는 거예요? 구걸! 부모님께 잘하는 게 구걸이야. 큰아들의 날카로운 반문에 작은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차갑게 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산 얘기 나오니까 이러는 거야. 너무 실망스럽다, 민서가. 형! 그래도 엄마한테 애기 좀 잘해줄 수 있잖아?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바쁘다며 안 갔잖아. 명절에도 안 오고. 김치는 친정 가져다 주고. 나도 염치라는 게 있어. 너네들의 행동을 보고 엄마한테 용서해달라는 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아니, 그렇게 안 할 거야. 작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한 대로 됐잖아. 남이 된 거야. 근데 왜 이제 와서 재산은 나누자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다 계획한 거죠? 어쩐지 잘해주더라. 그렇게 시어머니 편들더니 결국 재산 다 가로채고. 이게 말이 돼요? 큰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재산만 얘기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엄마한테 잘해봐. 그게 먼저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가 나누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 그 말 진짜지? 무르기 없기야.
당연하지. 난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재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작은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도록 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 보기 좋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작은 아들은 큰아들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아들 부부는 몇 번 경숙 씨에게 찾아오는가 싶더니 그마저도 몇 달을 못 갔죠. 창밖으로 늦가을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편안하다고.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